자, 그리고 청량 파트 생태계 구성 요소와 환경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생물적 요소, 비생물적 요소가 모두 존재하고 있는 어떤 큰 체계였고요. 그래서 이게 개체에서 개체군, 개체군에서 군집, 군집에서 생태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제일 구분을 잘해야 되는 것은 개체군과 군집 사이를 구분 잘해야 돼요. 개체군 내에는 반드시 같은 종만 있어요. 이유는 개체군의 정의가 같은 종끼리 몰려서 같이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군집 같은 경우는 개체군 자체가 모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종들이 존재를 해야지만 이걸 군집으로 묘사를 할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태계 같은 경우는 여기에 환경적 요소까지 얹어진 것이었는데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형성된 것까지도 존재를 한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생태계 구성 요소에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이 있었고요. 생물적 요인은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얘가 크게 어떻게 구분됐냐면 얘는 자급자족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광합성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소비자랑 분해자는 자급자족을 못한다 했었죠. 근데 주의할 점은 얘들이 자급자족을 못할 때 어떤 식으로 양분을 얻는지에 대한 방식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자, 첫 번째, 소비자는 말 그대로 소비를 해요. 다른 생물을 먹이로 합니다. 분해자는 어떻게 하냐면 얘는 말 그대로 분해를 합니다. 다른 생물의 사체나 다른 배설물에 포함된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얻어요. 즉 얘들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뭔가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죽어있는 사체 혹은 배설물에 존재하는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얘가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유기물의 분해 과정에서 에너지를 얻고요. 이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함께 일어나는 것이 유기물이 무기물로 분해되는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은 분해자는 자급자족을 못해요. 그 대신 얘는 다른 애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고 그냥 분해를 하면서 이용한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모든 환경 요인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고요. 뒤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볼 때는 우리가 상호작용은 생물끼리, 작용 같은 경우는 처음 존재하는 게 뭐였냐면 비생물적 요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작용은 비생물이 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생물과 환경의 관계 같은 경우는 먼저 빛의 세기와 생물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울타리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아래에 있는 해면 조직과 함께 얘들이 기본 조직계, 기본적으로 광합성을 하니까 기본 조직계에 분류된다 정도는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광합성을 하잖아요. 여기는 염록체가 풍부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양엽은 음엽보다 두껍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광합성량이 많기 때문인 거고요. 그래서 양엽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런 조직들이 잘 발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해조류의 종류 우리가 보면요. 얘들 밑에서 빛의 파장과 관련이 있었는데 얘들은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파래는 녹조류, 갈조류는 우리 끓이면 여러분들이 뭐 말이 안 된다라고 했었지만 미역이랑 다시마는 끓이면 국물 색깔이 갈색이다. 그래서 갈조류다라고 외워주세요. 자, 그리고 김은 우리 햇빛에 비춰보면 얘들이 약간 붉은색 띠잖아요. 홍조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빛의 파장과 세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기했던 게 적, 황, 청 아래로 가잖아요. 아래로 간다는 거는 투과도가 높아진다라는 뜻이죠. 그럼 투과도가 높아질수록 파장은 상대적으로 작아지기 때문에 지금 청색광이 파장이 가장 작은 거 보이죠. 자, 그리고 얘들은 적황청이라고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외웠다면 나머지는 녹갈홍 얘네들이 반대로 각각이 구분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도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1조 시간 같은 경우는 주의할 점이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 동물, 식물에 모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면요. 꾀꼬리 종달새는 1조 시간이 길어지는 봄에 서식하고요. 송어노루는 1조 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번식을 합니다. 그리고 붓꽃은 1조 시간이 길어지는 봄에 꽃이 피기 때문에 장일식물이라고 구분했었고 코스모스는 단일식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말 주의할 점 뭐냐면요. 요 케이스 나오면 여러분들이 봄? 가을? 아, 그럼 얘는 온도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얘들은 만약에 1조 시간이 길어지는, 1조 시간이 짧아지는 삭제하고 꾀꼬리는 봄에 번식하고 송어노루는 가을에 번식한다라는 걸 준다면 얘는 온도에 의한 사례가 아니고 빛에 의한 1조 시간에 의한 케이스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궁극적으로는 결국 빛에 의한 것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개화 여부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얘들이 임계 시간보다 긴지 짧은지에 따라서 개화 여부가 결정된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밑에 있는 내용은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다 쭉 케이스로 읽어보시고 가는 게 나을 거기 때문에 지금 넘어가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씩 꼭 다 읽어보시고 내일 시험 가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물과 생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육상 물 건조한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물 같은 경우는 뿌리가 잘 발달하지 않고 통기 조직이 발달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건조한 지역에서는 저수 조직이 발달된다. 요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토양에서는 주의할 점이 우리가 토양의 무기염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얘들이 당연하게도 비생물적 요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이유는 무기염류는 결국에는 얘들이 무기물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얘들은 케이스로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면 크게 어려운 것이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조 시간 또는 파장 이런 것들만 눈에 띄게 한 번 더 읽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뒤에서 생태계 평형 파트도 보면 자, 결론은 우리 생태계 평형을 지켜야 되죠. 그럼 이게 지켜질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첫 번째, 먹이사슬과 먹이그물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먹이사슬은 더 간단한 거였고 먹이그물은 복잡해서 몽땅 다 나타낸 것이 먹이그물이었구나 라고 한 번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점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그때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뱀은 여기서 3차 소비자도 될 수 있고 4차 소비자도 될 수 있거든요. 결론은 우리가 1차, 2차, 3차라고 크게 분류는 하지만 얘들이 어떤 지위적인 측면에서 가지는 거는 각각의 이런 계층에 속한 소비자들끼리 다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그 내용 말씀드렸고요. 자, 우리가 생태계에서의 에너지 흐름 같은 경우는 먹이 사슬을 통해서 유기물의 형태로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는 이제 생명활동을 통해서 열에너지로 방출되고 남은 것이었고요. 이 과정에서 에너지 양이 감소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호흡량으로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표 보실 때는 딱 한 가지만 잘 이해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아까 분해자 같은 경우는 얘들이 직접적으로 소비를 하지 않고 고사량, 사체, 배설물을 이용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요. 분해자한테 가는 에너지는 모두 다 이런 노란색으로 표지한 배설물과 고사량의 합인 거예요. 그래서 분해자는 이 5,399만큼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얘들이 먹고 사니까 호흡량, 내가 살기 위해서 방출하는 열에너지 양으로 똑같은 양을 배출시킨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는 점점 줄어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전 영양 단계분의 현 영양 단계였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거 표 볼 때에도 내가 만약에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2810, 1차 소비자가 갖고 있는 거에 3201 곱해서 100을 곱해주시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는 결론이 순환하지 않는다. 근데 물질은 순환된다라고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그 이유는 N이라고 하는 것이 단백질에도 존재하고 분해됐을 때 NH4+에도 존재한다. 이 현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 생태 피라미드 보면 얘들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양, 생물량, 개체수가 줄어든다라는 피라미드 형태를 나타낸다라고 한번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생태계 평형을 보면 우리가 결론이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 유지가 잘 되고요. 그러려면 종다양성이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평형이 유지되는 원리는 말씀드렸죠. 얘는 한 요인이 변화하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 요인은 고정시키세요. 나머지 요인을 파악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평형 유지되는 원리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평형이 깨지는 원인 자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었고 어차피 청량은 서술형 안 나오니까 열섬 현상이 이제 뭐 용어로는 기억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얘들은 그냥 주위 기온보다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이에요. 낮아지는 현상 아니다. 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태계 파트는 사실 실수 안 하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만 해주시면 쉽게 맞추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복습하실 때 내가 지금 어떤 걸 잘 이해 못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꼭 파악하셔서 문제 풀어보시고 개념도 해보신 다음에 정말 모르겠으면 제가 오늘 직보가 있어가지고 한 9시 정도에 우하로 오면은 조금 봐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직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 있으면 일단 지호쌤한테 얘기를 하신 다음에 시간 잡아서 조금 더 봐드리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